네, 안녕하세요. 황승원입니다. 일단 이런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고 멋진 영화에 감히 제가 감히지위에 참석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얘기 저도 많이 배워가고 다 같이 정말 관객과에 대해서처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해가지고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흔쾌히 굉장히 영광이다 싶어서 하게 된, 또 그래서 오랜만에 직접 와서 보기도 했는데 맨 뒤에 앉아서 봤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을 홍보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관객과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을 같이 이야기해 주신 분께는 원작 도서를 선물로 들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있다가 질문해 주시면 원작 도서를 직접 자석으로 가져가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거의 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영화를 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쿵 조제가 내려앉는 것처럼 약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랜만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도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꽤 많으시구나. 같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좋은 영화고 아마 멜로 영화에서는 최근에 재개봉해서 많은 관객을 모았던 이터널 선샤인만큼이나 바이블로 또 꼽히는 작품이어서 처음 보신 분들 오랫동안 간직할 영화를 오늘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분도 영화 같이 보셨으니까 영화 보신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사님부터. 근데 승원 씨 왜 머리 왜 이렇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냥 좀 뭔가 이미지 변신도 변신이지만 뭐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날 옷이 제가 행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날 그냥 아침에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1% 염색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남자 팬들이 다 떨어졌다는 너무 세 보여서 장난이고요. 저는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아마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안양예고를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좋은 영화를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이게 좋은 영화인지 뭐지. 고등학생이고 이제 뭐 연극 영화까지만 저는 연극과였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 보여주셨을 때 그냥 이렇게 반에 있는 TV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는 요새는 막 TV 엄청 크지만 그때는 되게 조그맸어요. 그걸로 이제 몇 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게 이거랑 뭐 Everyone Says I Love You 뭐 이런 영화 되게 좋은 영화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여러 개 봤던 것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였었기도 했고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 다른 영화관에서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작은 화면에서도 봤기도 했었고 너무 감명이 깊어서 그때도 또 봤었었는데 굉장히 희한한 게 10년 만에 다시 봤던 영화인데 저는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다르게 느끼셨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똑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썼었는데 친해오는 역시나 조제 코미코는 여전히 정말 담대하고도 대담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본인들의 그런 뭐 사정이나 뭐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담백한 이별이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담담한 이별이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오는 여파로 친해오는 이제 이렇게 엉엉 울기도 했지만 그런 게 너무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애절하고 절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거보다는 한참 후에 오는 그 미어지는 마음이
그게 그래서 더 잔잔해서 오래가는 게 아닐까. 10년 전에 했던 제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제가 그때도 많이 성숙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답변 중에 대충 나이를 밝혀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털에 나와 있지 않는 나이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부기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제가 전 이 영화를 봤던 게 저도 말씀하신 비슷할 때였어요. 저는 아마 그때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었고 이제 불법 군대에 있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파일로 볼 수는 없어. 제가 그때 휴가 나왔을 오면은 영화 DVD를 막 50장씩 구워가서 이제 부대 가서 볼 수 있는 컴퓨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그때 헌병이었어가지고 위병소에서 밤새면 거기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DVD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 영화에 한참 빠져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던 일본 영화들을 거의 다 봤는데 이 조제 물고기 그 호랑이 그때 봤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50장을 가져가서 다음 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봤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씩 돌려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본 영화인데 전에 승화 씨랑 좀 다르게 너무 그때랑 너무 많이 달랐어요. 보고 나서.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지금 뭐 그때는 군인이기도 했고 학생 이기도 했고요. 학생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갔으니까 20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도 했고 또 나이도 좀 그때보다는 10살 가량 더 먹었고 또 군인도 아니고요. 영화 감독도 됐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봤을 때는 이게 20살 때 군인 때 봤을 때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났었냐면 사실은 섹스 씬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신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났었던 것 같아요. 군인이기도 했었고 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억 조제가 이제 굉장히 예뻤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되게 조그만한 몸인데 있을 건 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그러면서 저기 스윙걸스 여주인공 이름이 뭐지? 우에노 주리. 우에노 주리가 나보다 진짜 나쁜 년이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있어. 둘의 사랑을 부셔버린 되게 나쁜 여자이다.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뭐 이렇게 데드씬보다는 뭐랄까 조제의 표정들이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어떤 장면이냐면은 왜 이렇게 고향집에 내려가기 전날 밤에 그 아들로 부르는 친구한테 걔를 부탁하려 집에 부르면은 이제 그 친구가 아니 너 뭐 결혼하려고 그러냐 맨날 이렇게 뭐 하는 사이끼리 이렇게 고향 같이 내려가자면 결혼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쿠미코가 그때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도 이게 결혼이라는 의미인지 몰랐을 텐데 사회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는 그게 결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쿠미코는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약간 뭐랄까 그전에는 그냥 좋아하고 애들처럼 좋아하다가 이제 뭐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어른들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되게 웃고 있을까, 되게 놀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유독 그 장면에서 뒤통수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기점으로 또 영화에 나온 조제를 보면은 또
표정도 다 뭐 그렇게 연기했겠지만 물론 굉장히 표정이랄까 굉장히 달라 보였던 것 같고 반면에 이번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 얘기라기보다 좀 더 뭐랄까요 어떤 조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아니고 어떤 되게 기세고 사회성 없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고생이었던 황승원 배우님이나 군이었던 홍기 감독님처럼 누군가한테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꺼내는 게 진짜 10년 전의 추억을 꺼내는 일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에 이 영화가 다시 재개봉한다고 했을 때 포스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포스터 보면서 아 저런 시간들이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극장에서 보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새롭게 보신 분이나 다시 보신 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과 배우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연출과 연기 측면에서 분명히 탐나는 그런 재능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감독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 이후에도 매종도 히미코라든지 구구는 고양이다 같은 국내에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했던 그 일본 영화를 만들었던 이노도 이신이라는 감독님이고 그 사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도 조제가 굉장히 히트를 해서 저 여자 배우분 이케아키 치지로가 한국에 와서 이민기 씨랑 찍은 영화가 있어요. 오이시맨이라고. 그 영화는 잘 안 됐는데 훨씬 이거보다 재미가 없고 그런데 그럴 정도로 국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어서 개인적으로 감독님이나 승원 배우님이 영화 속의 그 여배우분 그리고 이노도 이신 감독님의 연출에 대해서도 또 부럽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노도 이신 감독님 영화를 좋아했어요. 뭐 좋아했다기보다 그때는 일본 영화들 다 DVD로 불법 구워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종도의 히미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또 구구는 고양이다부터 뭐 황색 눈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은 이제 영화를 좀 안 찍으신 지 오래되시긴 했는데 뭐 좀 덜 유명, 또 인기가 좀 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뭐랄까 좀 전성기랄까 굉장히 좋은 영화들 많이 만드셨던 시기에 거의 첫 영화였고 그 저는 사실은 그 감독님 그 이노도 이신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 매종도 히미코인데요. 뭐 그 다음이 두 번째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학생이었었기 때문에 뭐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럴 때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자세히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점을 굉장히 좀 대단하다 생각했던 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조제라는 여자를 그릴 때 원래 이 이야기가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단편 소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건데 소설도 그랬지만 어떤 장애가 있는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오늘 볼 때 이렇게 조제라는 여자가 뭐 장애고 뭐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한 명의 어떤 여자로 느껴진 걸 봤을 때 그거는 뭐 저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랄까 뭐 화면의 구성이랄까 혹은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친구가 장애인이구나라고 느꼈던 순간 사실 그때가 언제가 처음이냐면은 뺨 때릴 때 있잖아요. 둘이. 근데 그때 맞아 쟤 장애인이었지라는 생각을 왜냐면 이 친구는 내가 맞아주려고 해도 가까이 가서 맞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액션을 굉장히 특별하게 길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볼 때 이제 비로소 아마 장애인이었지라는 걸 굉장히 인식하게 되고 그거 말고 다른 장면에서는 사실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어떤 편견 없이 잘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시선은
뭐랄까 뭐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렇게 성격이랄까요? 어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런 게 가득하기 때문에 또 묻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럽습니다. 성원 배우님, 조제 역할 만약에 제안 들어온다면 하고 싶은 역할인가요? 정말 당연히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이런 영화가 또 다시 만들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조제가 아니라 오에노주리 역할을 시키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미지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 조제랑 비슷한 면이 되게 고집 세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런 점이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지적으로 그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면 좀 웃긴가요? 그런 그 신혜호를 뺏어가는 우에노주리의 역할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제 그 결말에 대해서 그 고등학생 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었어가지고 생각 못했는데 신혜호가 좀 불쌍한 여자한테 되게 그런 감정을, 사랑을 느끼나 봐요. 그 마지막에 우에노주리도 이제 뭐 취업도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지쳐서 이제 정말 현실에 부딪혀서 그 우에노주리에게 간 건지 그 점이 뭐 모든 상황적인 면이 겹쳐 있었겠지만 그래서 되게 안타깝기도 했는데 더 웃긴 건 어쨌든 그 둘의 사랑도 또 끝날 거예요. 그 둘의 사랑도 뭐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제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설정일 뿐이지 이게 뭐 장애인이라서 더 슬프고 이러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랑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조제가 조금 더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성격? 조제가 장애인이 아니었어도 분명히 이렇게 앞뒤가 좀 막히거나 소위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런 수도 있었던 거고 왜냐면 이게 뭐 그게 또 그 시선 포커스를 거기다 둬서 그러지 또 만약에 저에게 우에노주리 같은 또 역할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장애인한테 애인을 뺏기다니 너무 분하다고 또 그 감정에 또 맞춰서 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두 분은 족광에서 호흡을 맞췄던 분인데 족광도 조제랑 비슷한 점을 찾는다면 그 마이너의 감성을 다루면서 감독이 말씀하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제처럼 또 좋은 작품을 각각 또 어서 선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들 먼저 여쭤봤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질문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가운데 남자분입니다.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그쪽 손 들어주셨죠? 네. 저도 감정 20대 시절에 봤던 거랑 30대 시절에 봤던 게 소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해되는 게 이제 앞에 계신 세 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래서 제가 제 소감만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먼저 그냥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 족구왕도 되게 이렇게 재밌게 봤었는데 만약에 감독님께서 만약에 만드신다면은 만약에 이런 스타일을 만드신다면 결말을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이게 일본 영화 보다 보면 이게 좀 확실하게 탁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린 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열린 결말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감독님께서 만약 하신다면은 좀 이제 어떤 스타일로 좀 나라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한 게 있으면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전 엔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이렇게 헤어지는데 친해가 울잖아요. 근데 오히려 헤어진 조제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담담하게 보내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볼 때는 오히려 조제가 야 무슨 내가 결혼이냐 할머니 말이 그러지 너는 남들처럼 살라 그러고 벌 받는다고. 야 내가 무슨 결혼이냐 너랑 그렇게 한바탕 그냥 놀아본 거였어. 너는 저기 너 할 길 찾아가라. 오히려 조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여행 갔다 와서요. 자기 가고 싶어도 호랑이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난 뒤에 와서는 이제 아마 또 그건 최내를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갈 길 가라. 그러고 최내는 근데 그런 말 했는데 아니야 난 너랑 평생 살 거야 이런 말을 못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나갈 때는 아마도 친해가 조제한테 차인 것처럼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친해는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내가 차인 거니까 난 당당하게 이제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어 하고 이제 만난 게 그 친구였을 거고 그러면서 안도감 느끼는 자기가 이렇게 좀 한심하기도 하고 조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쯤 가서 먹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동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제도 친해도 조제 마음을 뭐 원래도 알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좀 이 친구 비겁하다기보다는 조제가 좀 더 이 친구를 이제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는 뭐랄까 이거는 어떤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뭐 이런 똑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사실은 둘이 여행 가는 장면에서 그냥 영화를 끝을 냈을 것 같아요. 그 후의 이야기는 보여주지 않고 여행을 가서 너무 즐겁게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가족 제사에 같이 가는 이제 그 동네로 가는 차 이렇게 모습을 밤에 늦게라도 그 집으로 가는 그런 둘의 차 뒷모습에서 이렇게 끝을 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씁쓸한 부분을 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래쪽에도 손 들어주셨던 단장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도 이제 한 10년쯤 만에 보는데 감독님처럼 좀 영화가 그때랑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독님도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족구왕을 재밌게 봤던 입장에서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족구왕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영화를 다시 본 것처럼 10년쯤 지나고 이제 30대쯤 돼서 족구왕을 다시 봤을 때 그들 이제 좀 그때랑 다르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신 입장에서 좀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랄까 굳이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제가 느끼는 지점은 이제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가 30대 더 많이 개봉도 오래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진명현 대표님도 아마 저희 족구왕 할 때 같이 마케팅을 담당하셨던 그 당시는 팀장님이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타겟을 정했었어요. 개봉했을 때. 이 영화는 20대 복학생들이 제일 많이 볼 것이다. 지금 군대 제대하고 학교 돌아간 복학생들이 제일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뭐 청춘 끝판왕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몰랐던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메인 타겟이었던 복학생의 우상, 복학생을 다시 보자 뭐 이런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복학생 20대들이 아니고 오히려 30대, 4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들면서 생각도 못했었던 어떤 추억이랄까? 나도 저기 팩 참 많이 찾는데 뭐 우리 옛날에 족구 많이 했는데
그때 좋았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거 나이가 좀 더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우리가 의도했던 거랑 다른 지점으로 어떤 자신들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뭐 저희 마케팅이랄까 그런 데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었던 지점이고, 근데 반면에 20대 친구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 뭐 인생을 뭐 즐겁게 살아보자,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자,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고 만들면서 생각했던 의도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느껴봤을 때는 지금 영화를 재밌게 봤었던 20대 친구들이 10년이 지나 30살 돼서 족구왕을 만약에 다시 봤을 때는 그때 30대, 40대 분들이 처음 봤을 때처럼 그때는 저거 보고 내가 혈기왕성해서 그래 뭐라든 해보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내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30 돼서 봤더니 나도 그게 나쁘지 않은 인생 살았던 것 같고, 그때 나도 뭐 영화 보면서 그랬지만 그때 추억이 다시 떠올리면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혈기왕성하진 않으니까요. 다만 내 젊었을 때 혹은 그때 여러 것들을 그냥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준비하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는 저도 조금 더 20대 같은 생각이었다면은 지금 저도 좀 더 30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도 보게 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죠. 그렇죠. 거의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질문을 승원 배우님한테 드려보고 싶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5분 남아 있으니까 그럼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옷 입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명원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작품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홍보를 보고 봤는데, 오랜만이야 조대 잘 지내지라는 이 문구가 너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는 영화 포스터라든가 문구 인사말 홍보 문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 오랜만에 조대 잘 지내지를 선정하게 된 에피소드나 그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 영화 재개봉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느꼈던 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조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개봉을 한다는 거를 저 말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건 굉장히 다정한 초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터를 보고 저 문구를 읽는 순간 저거 쓰신 마케터분이 이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이 영화 재개봉을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되게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로 보긴 했었는데 이 멘트를 보고 감독님도 굉장히 이누도 씨 감독님도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게 뭉클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 영화를 찍으러 가셔서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정말 조제가 그곳에 진짜로 다시 계속 살고만 있을 것 같아서 그 세트장은 아니고 아마 실제 로케였겠죠? 그 로케에 직접 가셔서 거기를 둘러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모든 분들 마음에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저도 되게 좋았어요, 카피가.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족구왕 팀이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족구왕이 재개봉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이 안나 잘 지내지? 이런 거 서정적인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희 그때 막 승원 씨가 되게 몸매가 아름다우셔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허리선이 드러나는 막 되게 힘든 옷 입히고 학다리가 CG가 아니라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내내 그거를 하고 있어서 막 골반에 쥐날 정도로 포즈를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예쁘게 머리 풀어 헤친 여대생처럼 해서 서정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시안을 먼저 주셨어요. 포스터를 이렇게 찍는다고. 근데 카라의 구하라 씨 이게
모 소주 광고에 그거를 시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찍을 거라고 해서 제가 그 전날 아무것도 못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배를 보여줘야 돼서. 벌써 2년이 돼가네. 2년이 돼가네. 2년밖에 안 됐나요?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신기하네요. 8년 동안 잘 이제 준비하셔서 새로운 포스터 책을 그때는 못 꼴고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기대가 되네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쪽 끝에 계신 남자. 여기가 극장이 되게 커서 가시는데 한참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앤 월드 타워. 약간 되게 이상한 조합인데 오늘은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엔딩 크레딧을 자른 게 조금 오늘 아쉬운 감입니다. 어느 분께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0년 후에 죽광을 재개봉했을 때는 엔딩 크레딧까지 나왔으면 좋겠고요. 승원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제의 역할로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제의가 들어왔는데 노출이 있다. 거기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자 배우로서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 데뷔했었을 때는 어렵기도 했고 절대 노였었거든요. 어렸을 21살, 22살 그때는 되게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라는 생각조차 못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에서 상업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노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이게 영화가 아름다운 영화로만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뒤에 따라오는 움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또 그런 부분만 편집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저는 너무 싫었기도 했고, 이게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그 장면만 보고 판단을 내려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아직 그런 거를 찍고 나서 만약에 아주 후에 제 남편이 될 사람이나 혹은 제 아이가 그런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 욕심으로 인해서 좋은 영화에 참여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다든지 저희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시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노였는데 이 영화 같은 배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영화가 사실은 조제 호랑이들 이 영화는 아니었고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영화가 정말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 배우들과 정말 좋은 감독님이 같이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런 역할은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25살 중반? 아무튼 조광을 찍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살짝 조금 더 나이를 먹었지만 그때는 생각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영화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들어온 제의에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작품, 제가 시나리오를 다 받지는 못했었지만 좋은 작품일 거였고 너무나 유명하신 감독님의 그리고 흥행이 너무나 보장된 영화였었는데 그 영화의 수위는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영화가 무슨 불로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가장 따뜻한 불. 갑자기 그 영화 정도의 수위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에 영화를 봤는데 저는 아직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자 배우들이 이제 이런 노출이 있는 영화를 찍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영화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파급 모치를 하고 뭐 이런 영화적인 이미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의 수위는 아직 좀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이런 오히려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시나리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생각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답을 오래 했죠? 좋은 작품에 열려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그쪽에 여자 관객분.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영화를 접하고 DVD까지 사서 몇 번을 돌려보고 또 했었고 근데 지금 저도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본 입장에서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장면이 지금에서는 약간 눈물도 나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 뒤편에 또 있는 저 사진 찍은 장면에서 치면은 살짝 웃고 있는데 조제는 뭔가 표정이 되게 좀 어떤 표정일까 되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지금 감독님으로서 배우로서 저 표정이 어떤 감정이 실렸는지 좀 궁금해요. 조제 표정 해석을 두 분께 각각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보이세요? 다시 봐도 치마부키 가토시 이때 진짜 잘생겼었네요.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이렇게 그냥 영화 볼 때는 저 표정이 조제는 뭔가 그냥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화난 표정 못 짓는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요 저희 조제는 어쨌든 이제 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오래 붙잡아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지막 여행으로 생각하고 갔던 것 같고 춘혜오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행을 그 시간이 흐를수록 춘혜오는 이제 주제를 조금 버거워했을 거지만 저 때는 적어도 진심으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표정에서. 성원 배우님은 진짜 그냥 단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을 때 다들 웃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제 사진 다 같이 찍으면 억지 웃음도 짓고 김치 치즈하고 찍는데 이 사진에서 딱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조제는 웃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웃지 않는 굉장히 틀에 박히지 않는 친구 같아요. 친구? 틀에 박히지 않은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제 아무리 남자친구랑 되게 신나는 여행을 왔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솔직하고 정말 담대하고 오히려 그 옷장 안에 갇혀서 있었던 긴 시간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남들과 타협하는 법을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순수하고 솔직한 여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 누가 찡그리고 찍겠어요. 근데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남자가 떠날 수도 있는데 원래 보통 연인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면 그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추고 어떻게든 안 떠나가게 하고 싶어서 붙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제는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여자분께.
좋아하는 영화 정국님이랑 배우랑 같이 이거만 보는 게 조금 지금 되게 신기한데 그 승아언니가 조제라면은 마지막에 저 남친을 똑같이 여기 보낼 수 있을지 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고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 좋아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목소리 때문에 저희 고모가 넌 목소리 때문에 좀 여배우하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남자아이의 변성기 오기 전에 목소리 같다며 목소리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얼굴이랑 되게 안 맞다, 되게 깬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얼굴에 이런 목소리를 주셔서 뭔가 좀 더 반전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겠고 그러니까요. 저는 조제가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방금 말했듯이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다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닌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한 번만 먹어본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안 먹어본 적은 있어도 한 번님만 먹어본 적 뭐는 없다. 이런 마케팅 문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행복한, 물론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조제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겠어요. 처음 겪어보는 것도 많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생기면 같이 그 호랑이랑 같이 보고 싶었다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행복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지고 없었던 일처럼 된다는 게 저 같으면 너무 못 그랬을 것 같거든요. 매달리고 뭔가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하고 싶어서 그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잘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질문이 그거였죠. 다시 저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못해서 아마도 또 다른 사람을 찾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게 될까봐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또 다른 그 사랑을 찾으려고 또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엄청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조제의 상황이라면. 네, 마지막 질문과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이 영화가 남긴 여러 가지 질문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고 밤에 꿈을 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작품 오랫동안 간직하는 10년 후에 또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분이 함께 나오실 족구왕도 꼭 8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크리가 청해드리면서 차기작 계획들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여쭤보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영화 요트왕이라는 영화 준비 진행 같은 거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걷기왕이 나오더라고요. 네, 걷기왕에 또 족구왕 배우들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저는 걷기왕이랑 상관이 없고요. 저는 요트왕이라는 영화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시겠지만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갈 때 OST 들어보시면 어떨까. 쿨이라는 밴드가 한 영화 음악인데 이제 굉장히 음악이 좋기로도 또 그때 유명했었으니까요. 집에 가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또 영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가시면은 또 더 오래 진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걷기왕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아쉽게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그 영화도 아마 족구왕만큼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분의 영화지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원래 이게 찍다가도 엎어지고 뭐 찍어놓고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영화판이라서 아무래도 저는 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이제 큰 상업 영화가 아니더라도 좀 작은 영화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서 대표님한테도 많이 쪼르고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큰 영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이렇게 인디 영화나 중국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실 때 선물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